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망치다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여성은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혼자 사는 20대 여성 A씨. 한 달 전쯤 밤늦게 귀가해 침실에 들어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방문과 벽 사이에 웬 남성이 서 있었던 겁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소리를 지르자 남성은 A씨를 밀친 뒤 도망쳤고 A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옆집에 사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왔어요. 저랑 심지어 인사를 나눴던 사이더라고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또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낀 걸로 보인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걸로 의심되지만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직업이 있고 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의 집은 피해자의 바로 옆집. A씨는 사건 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틈을 보는 것도 힘들고 다 들리거든요. 움직이는 소리나 이런 게 어제도 있었고 혼자 있으면 손이 떨리더라고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 보려고 했지만 강도상해 혐의는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A씨는 결국 한 달간 직장 동료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어제 거처를 옮긴 걸로 확인됐지만 A씨는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집을 다 아는 상태잖아요. 제가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집에 살아야 되는데. 경찰은 일단 피의자에게 수시로 전화해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해서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KBS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스토킹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 안으로 들어가더니 10여 분 뒤 황급히 뛰쳐나와 도주합니다. 녹색 펜스를 타고 넘어와서 일리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도망갔어요.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낯선 남성이 침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잠든 여성 앞에서 음란 행위까지 하다가 피해자가 깨자 달아난 겁니다. 전 여기 누워있고 그 사람 제 앞에 딱 서서 이제 앞에 만지고 있고 저는 아예 호기백산이 돼가지고 솔솔 질렀고. 이틀 만에 같은 동네 사는 20대 A씨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범죄나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가 없는 장소라 공연 음란죄를 적용 못한다.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범죄로도 볼 수 없다. 경찰은 단순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했고 따라서 접근 금지나 유치장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워치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이 행동, 반복성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요? 언제요? 경찰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CCTV를 추가 확인하고 다른 날에도 A씨가 피해자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어제 뒤늦게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신고 열흘 만에야 접근 금지 조치와 구속영장 신청이 뒤따랐습니다. 밖에서 있는다는 생각만 해도 가면서도 불불 떨려요. 접근 금지나 이런 게 있다면 잘 때라도 안심하고 잘 수 있지 않을까. 경찰은 보강 수사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러나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아파트에 홀로 사는 한 여성이 옆집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남성, 피해자 집 앞을 수차례 서성이며 집안 소리를 엿들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을 수사할 방침인데 현재 신변 조치 제도로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민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한 남성이 헤드폰을 쓴 채 다가와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댑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몰래 듣는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집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의심이 됐던 게 올해 초였고요. 이제
좀 저녁 시간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밖에 이제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옆집 아저씨가 있다던가. CCTV에는 옆집 남성이 매일 밤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A씨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이런 행동이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항의했지만 오히려 충격적인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생각하고 저희 집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를 가라. 고소는 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심 끝에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하거나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워치와 2주간의 임시 숙소 제공이 전부. 출퇴근 시 신변경호를 요청했지만 치안센터에서도 인력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웃이어서 강제 분리 조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 안전 조치 등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물리적 거리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물리적 거리가 의미가 없는 경우도 사실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보안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경찰은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